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여진이 황금빛 액체를 잔에 따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다운 며느리를 얻었네요. 한여진이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고급 안주들을 테이블에 차려놓았습니다. 김세리는 새하얀 명품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팔짱을 끼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샹들리에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갓 받은 약혼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딸처럼 아껴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린이 볼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한여진이 세린의 손을 잡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세린이가 얼마나 예쁜지 봐요. 12년을 참았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됐네요. 친척 중 한 명이 손뼉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전 며느리는 뭔가 어두웠는데 세린 씨는 밝고 활발해서 보기 좋아요. 하지만 같은 시각 12년을 헌신한 조강지처는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수아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냉랭한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줄 테니 내 눈에 띄지 말고 꺼져. 비밀번호는 바꿨어. 수아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샴페인, 그들이 누리는 호사, 심지어 그 회사의 목숨줄까지 방금 쫓아낸 그 여자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여금이 누구의 돈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파티가 가장 처참한 장례식이 되는 순간 가장 무시당한 여자가 가장 강력한 복수자가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성건설 본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침실 한편에서 캐리어에 옷가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입었던 옷들이 하나둘 가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시댁 행사에 입었던 정장들, 명절마다 준비했던 앞치마까지 모든 것이 추억과 함께 접혀 들어갔습니다. 가사도우미 김아주머니가 난처한 얼굴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김아주머니의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진짜 이러셔야 해요? 12년을 이 집에 계셨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다 봤잖아요.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화하셨죠. 파티 끝나고 오시기 전에 제 짐을 다 치우라고. 그리고 제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죠.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러면 저보고 나가래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아주머니가 화장대로 향해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크림통들과 향수병이 쓰레기 봉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아가 아끼던 물건들이 하나씩 버려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 사모님 결혼 반지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버려야 하나요? 김아주머니가 작은 반지 케이스를 들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손을 멈추고 반지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그 반지를 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버려주세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의미도 없는 물건이니까요. 수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화면에는 민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줄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비밀번호는 바꿨어.
내일부터 이 집에 들어오지 마. 수아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아의 심정을 대변하듯 거세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사모님, 우산은 가져가세요. 밖에 비가 많이 와요. 김아주머니가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그리고 비를 맞는 게 지금 기분에는 더 맞는 것 같네요. 1시간 뒤 수아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옷깃을 적셨지만 수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살았던 집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그 집에서의 모든 추억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아는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혹시 그 오래된 오피스텔 단지 말씀이세요? 거기 사람이 별로 안 살던데. 재개발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수아를 훑어봤습니다. 네, 그곳이 맞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에요. 12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수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 풍경이 수아의 눈에는 그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30분 뒤 수아는 낡은 오피스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깜빡거리는 현관 조명. 결혼 전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수아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의 정적이 수아를 감쌌습니다. 가구들은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수아가 아버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는 거실 구석 벽장을 열고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뚜껑이 열리면서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정명 투자라고 적힌 법인 인감이 첫 번째로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준이 날인한 차용금 약정서 원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건 한 건 대여해준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약정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제12조 특약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이혼 시 기한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전액 상환한다. 수아의 손가락이 그 문장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넣었던 조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는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정명투자 이름으로 한성건설에 빌려준 돈의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대여 일자별로 정리된 표가 스크롤되며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대여금은 결혼 직후였습니다. 5억 원. 회사 자금난을 해결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년 뒤 15억 원. 신규 프로젝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액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 합계란에 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금액이었습니다. 수아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기록해왔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들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민호,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강민호 변호사님, 수아예요. 수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강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씨,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데. 약정서 제12조에 의거해서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려고 해요. 내일 아침 바로 대여금 전액 회수 절차를 밟아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는 수아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아 씨, 그런데 지금 자금을 빼면 한성건설이 흑자 부도를 당할 수도 있어요. 회사 규모로 봤을 때 300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강민호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2년간 무시당하고 배신당한 사람의 심정을. 수아는 잠깐 침묵했다가 창밖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12년을 기다린 결과예요. 저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처리하겠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아가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결혼 반지를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12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수아가 혼잣말을 하며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건설 대회의실에 긴급회의 종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정장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젯밤 세린과 함께 술을 마시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경고등과 함께 현금 유동성 위기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각종 재무 지표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김 부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명투자에서 차입금 300억 원 전액을 오늘 낮 12시까지 상환하라는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함께 왔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니 그게 말이 돼? 정명투자랑은 12년째 거래하고 있잖아.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특약 조항이 있더군요. 이혼 시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채무자가 이혼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약정서의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렇게 중요한 걸. 민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보통 이런 조항은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정명투자 담당자에게 유예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바로 정명투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습니다. 여보세요, 최민준입니다. 갑자기 돈을 갚으라니 말이 되나요? 우리 12년 동안 한 번도 이자 밀린 적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전화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2년 동안 거래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줄 수는 없나요?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요. 민준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 12시까지입니다. 시간 엄수 바랍니다.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지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에서 늦잠을 자던 한여진이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 마신 샴페인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회사에 당장 와보세요. 정말 급합니다.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파티가 너무 즐거워서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도 좀 쉬어야지. 한여진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급해요. 300억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300억? 그게 무슨 소리야? 한여진이 잠이 확 깨며 물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어머니 개인 자산이라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뭐? 내 자산을? 그건 안 돼.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한여진이 전화를 끊어버리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무슨 큰일이겠어. 민준이가 알아서 하겠지. 한여진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점원들이 그녀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만들어준 디자인 총괄이사 직함의 법인 카드를 점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가방들 다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저 구두도요. 빨간색이랑 검은색 둘 다요. 네, 고객님. 정말 안목이 좋으십니다. 총 1,200만 원입니다. 점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세리는 뿌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명품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이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역시 이사 직함이 있으니까 기분이 달라. 예전에는 이런 곳에 올 엄두도 못 냈는데. 세린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세린은 샴페인을 마시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친구들은 세린의 화려한 변신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진짜 부럽다. 건설회사 이사라니. 대박이잖아. 민준 오빠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겠지? 이사 직함에 법인 카드에 명품까지. 완전 신데렐라 됐어. 세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일부러 드러내 보이며 친구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전 부인은 어떻게 됐어?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쫓겨났지. 어차피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예쁘지도 않았대. 내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세린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한성건설 비서실 박 과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10년 넘게 한성건설에서 일하며 수아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휴대폰을 꺼내 세린의 쇼핑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고르는 모습, 법인 카드를 내미는 장면, 친구들과 웃으며 떠드는 모습까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돈을 쓰다니. 사모님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는데. 박 과장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아는 오피스텔 거실에서 서윤의 교복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다림판 위에서 흰 셔츠가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수아는 12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딸의 교복을 손수 다림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트북 화면에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조사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다리미를 놓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친환경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네. 이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수아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땅들의 가치도 다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치가 몇 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초인종을 누르며 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어주자 강민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아 씨, 한성건설이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리고 있어요. 곧 파산 신청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자율이 30%가 넘는 사채업자들한테까지 연락하고 있더군요. 강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끓이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3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질 리 없죠. 회사 규모상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300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 자산을 압류하면 돼요. 부동산만 해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물론입니다. 계약서가 완벽해요. 어떤 법정에 가도 이길 수 있어요. 그 같은 시간 민주는 세린이 병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세린의 임신 소식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세린이 집에 들어서자 민준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병원 검진은 잘 받았어? 우리 아기는 건강해? 초음파 사진은? 민준이 세린의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린은 당황하며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피부과 시술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레이저 토닝과 보톡스 시술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응, 아기가 건강하대. 의사 선생님이 잘 크고 있다고 하셔. 초음파 사진은? 다음 주에 받기로 했어. 세린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야.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우리 아기한테 영향은 없겠지? 혹시 배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 민준이 세린의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나도 조심하고 있어. 영양제도 잘 먹고 있고. 세린이 민준의 팔을 안으며 주제를 돌렸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민주는 세린에게 회사의 위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과장은 야근을 하며 세린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사 김세린 명의로 지출된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6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200만 원, 피부 관리실 300만 원, 명품 시계 800만 원. 이게 회사 업무랑 무슨 상관이야?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게 쓰고 있잖아. 박 과장이 한숨을 쉬며 증빙 자료를 스캔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한 뒤 박 과장은 수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사모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아실 거야. 박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유는 변기 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네 아빠 바람나서 엄마 쫓겨났다며? 우리 엄마가 뉴스에서 봤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새 아줌마가 진짜 예쁘대. 배우처럼 생겼다던데? 그래서 윤이 엄마가 쫓겨난 거래.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칸막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윤은 변기 칸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교복 치마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친구들이 나간 후 윤은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실 거야. 윤이 자신에게 다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윤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한번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윤을 만난 수아는 아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 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수아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딸의 아픈 모습을 보니 복수심이 더욱 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의 오피스텔 우편함에는 박 과장이 익명으로 넣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 보냅니다. 마이너스 한성건설 직원 1동. 수아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린의 쇼핑 영상과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만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 도둑까지 들었구나. 민준이도 참 한심하네. 수아가 차갑게 중얼거리며 강민호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정명투자의 대리인 박정훈이 한성건설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박정훈은 서류 뭉치를 민준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 의자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긴 내 사무실이라고요. 이 300억 채권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나? 박정훈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명투자잖아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바로 자네 전처 정수아 씨. 12년 동안 자네가 빌린 돈의 주인이 자네 전처였다고. 웃기지 않나? 박정훈이 차용증 사본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바람 피우고 쫓아낸 그 여자가 실은 자네 회사 살린 은인이었던 거야. 아이러니하지.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채권자 명의 변경 내역에는 정수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인과 서명까지 완벽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수아가 300억을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 그 여자 아버지가 그냥 작은 땅 몇 개 가진 거로 알았는데 자네 장인어른이 생각보다 훨씬 큰 땅 부자였다는 걸 몰랐나? 재개발 지역 땅을 여러 곳에 가지고 계셨지. 그 유산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네한테 돈을 꿔준 거야. 12년 동안 말이지. 박정훈의 말에 민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우습게 본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회사를 살린 은인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말이야.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았어. 연 3%. 자네 전처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나? 박정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격분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당장 찾아가서 따져봐야겠어. 나를 12년 동안 바보로 만든 거야. 따지긴 뭘 따져. 자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바람 피운 건 자네고. 박정훈이 민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수아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민준은 차에서 내려 문을 쿵쿵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수아, 나를 속이고 돈놀이를 했어? 당장 나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수아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표정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돈 갚기 전에는 찾아오지 마세요. 할 말도 없어요. 수아가 차분하게 말하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지만 수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12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나와서 얘기하자. 제발. 민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자 민준은 발로 문을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수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아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민준에게 박정훈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친근한 척했습니다. 자네 부도를 막으려면 경영권 지분을 담보로 내놓게. 내가 급한 불은 꺼주지. 친구 아냐, 우리? 박정훈이 유혹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정훈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대학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경영권을 담보로. 그럼 회사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인데. 임시 조치야.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되돌리면 되고. 그때 지분 다시 사면 돼. 간단하잖아. 박정훈이 경영권 양도 담보 계약서를 민준 앞에 밀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당장 내일 돌아올 어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모두 대출을 거절했고 사채 시장의 금리는 너무 높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자산을 팔거나. 시간이 없어. 자산 매각은 최소 석 달은 걸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 회사가 문 닫는다고. 하청업체들이 대금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잖아. 박정훈이 펜을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자네 회사 내가 지켜줄게. 박정훈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뜩였습니다. 같은 시각 세리는 집 드레스룸에서 쇼핑해 온 명품들을 깊숙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옷장 뒤편 깊숙한 곳에 가방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는 놀라서 재빨리 배를 감싸쥐고 침실로 나왔습니다. 오빠 벌써 왔어? 오늘 일찍 온 거 아냐? 세린이 헛구역질 연기를 하며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입덧이 심해졌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요즘 스트레스도 받고. 세린이 변기에 얼굴을 묻고 연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초음파 사진 좀 보자. 정말 우리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가방에서 꺼내봐. 민준이 다그치듯 말하자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나 의심해?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되면 책임질 거야? 정말 너무한 거 아냐? 세린이 소리를 지르며 민준을 밀쳤습니다.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미안해. 민준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회사 일로 예민해진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강민호로부터 심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민호가 수아의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수아 씨, 박정훈이 민준 씨의 지분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미 경영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강민호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름이 낯익은데. 기업 사냥꾼이에요.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산만 쪼개서 팔아먹는 하이에나 같은 놈이죠. 이미 대여섯 개 회사를 말아먹었어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 사람 인생이니까요. 수아가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한성건설에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텐데.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아가 윤에게 다가가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윤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얼굴이 안 좋은데. 그냥. 별일 없었어. 엄마, 나 방에 좀 있을게. 윤이 고개를 숙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의 휴대폰에 민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은 화면을 보더니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속으로 3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배경화면을 엄마와 찍은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아빠, 미안해. 윤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세리는 심부름센터 직원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내 외곽의 허름한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세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임신 진단서랑 초음파 사진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들키면 안 돼요. 진짜처럼요.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통해서 진짜 같게 만들어 드릴게요. 2, 3주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 시간 좀 끌어주세요. 직원이 봉투 안에 돈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 3주면 충분해요. 그때까지는 입덧 핑계로 버틸 수 있어요. 세린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성건설 부지 매각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각 부지별 예상 매각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부지 600억 원, 분당 부지 400억 원. 이번엔 정말 큰 건 하나 잡았군. 1000억은 거뜬히 챙기겠어. 박정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수아는 잠든 윤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윤의 볼에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의 잘못이 너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할 거야. 엄마가 더 강해질게. 수아가 윤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랄로 신축 빌딩 앞에 그린빌드 컴퍼니 설립 기념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강민호와 나란히 서서 금색 가위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민호가 수아에게 대표 정수아라고 새겨진 명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패는 고급스러운 나무의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명패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익명 투자자가 아니라 진짜 제 이름으로 세상에 나서는 거네요. 떳떳하게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에 뛰어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존의 전통 건축자재 시장과는 다른 접근인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더 깨끗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수아가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려움이야 많죠. 하지만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정면으로 맞서는 게 제 방식입니다. 수아의 답변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윤은 학교를 마치고 수아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에게 손수 만든 떡을 나눠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에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윤이 90도로 인사하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딸이 정말 예의 바르네요. 엄마 닮아서 똑똑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인사성도 바르고 귀엽네요. 직원들의 칭찬에 수아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건설 정문 앞에는 하청업체 대표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돈 내놔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공사비 3개월째 미지급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의 수는 50명이 넘었습니다. 민주는 사무실 블라인드 뒤에 숨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커피가 손등에 흘러내렸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와 암울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박정훈 씨가 약속한 자금을 안 주고 있어요. 오히려 법원 경매 절차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저희를 완전히 속인 겁니다. 뭐라고? 그럼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대학 선배라고 믿었는데. 민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떨어졌습니다. 회사 자산 실사도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예요. 김 부장의 말에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한여진은 집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부도 위기, 2세 경영 실패라는 자막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준이가, 내 아들이. 한여진이 리모컨을 놓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약이 어디 있지? 혈압약. 한여진이 약통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집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떠줄 사람도 없어 바닥을 기어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아주머니. 아무도 없네. 한여진이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건축 박람회 준비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환경 자재 샘플들을 책상에 늘어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강도, 내구성, 친환경성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외국 바이어와 화상회의를 하며 유창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탄소 배출을 30% 줄일 수 있어요. 유럽 환경 기준도 모두 통과했고요. C 인증도 받았습니다. 수아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의 실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샘플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우리 회사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친 수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성건설에서 민주는 변호사들을 만나 박정훈과의 계약을 뒤집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급 로펌의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저 사람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사기죠, 이건. 민준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계약서가 너무 완벽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조항이 합법적이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히 당한 거네요. 대학 선배를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수아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이라는 학생, 어디에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3번 침대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두르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아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 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은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아, 괜찮아? 엄마 왔어. 엄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 쓰러질 것 같았어.
윤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으로 급성 위염이 왔어요. 위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요? 윤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에 가정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가 상당히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요. 체중도 3kg이나 빠졌더군요. 이혼을 했습니다. 수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겠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권장합니다. 일주일 뒤 태어난 날 수아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우편물을 받은 수아는 봉투를 뜯어보고 경악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원고는 최민준이었습니다. 청구 양육비는 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아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민준이 양육권 소송을 걸어왔어요. 월 5천만 원을 달라고 해요. 뭐라고요? 지금 상황에 그런 짓을.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도 놀라움과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 인간이 윤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양육비로 매달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회사 살릴 돈이 필요한 거죠. 수아가 분노에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 일 중독으로 딸 방치 논란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민준 측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뉴스를 본 윤은 수아의 품에 안겨 떨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뉴스에서 그러잖아. 윤아, 무슨 소리야?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수아가 윤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떨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팔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윤의 말에 수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낡은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비도 제대로 못 낸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 소매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아이 엄마가 일에만 빠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병까지 났습니다. 민준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직이라 아이를 24시간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겠습니다. 딸을 정말 사랑합니다. 법정 밖에서는 한여진이 휠체어를 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정한 며느리가 손녀를 볼모로 잡고 있어요. 우리 손녀를 돌려주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한여진이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장은 수아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아이와 함께 보내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회사 일로 바빠서 윤희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요. 하지만 주말에는 온종일 함께 있습니다. 4시간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요. 어머니로서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판장의 질책에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현재 무직 상태라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피고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됩니다. 법정을 나온 수아에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릿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원하는 게 돈이지? 솔직히 말하자고. 뭐라고요? 매달 5천만 원씩 양육비로 달라고 할 거야. 알뜰하게 준비해. 안 그러면 윤이 데려갈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묻어났습니다. 수아는 민준의 추악한 본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틀 전 수아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거 꼭 봐주세요. 박 과장이 두꺼운 봉투를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김세린이 디자인 이사 직함으로 법인 카드를 마구 쓴 증거들이에요. 영수증부터 CCTV 화면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수아가 봉투를 열어보자 세린의 쇼핑 영상과 각종 서류가 나왔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도 USB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에서 불이익 받으실 텐데. 사모님이 12년 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명절마다 보너스 챙겨주시고 직원 자녀 학비까지 지원해 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박 과장이 수아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꼭 이기세요. 저희 직원들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재개된 재판에서 수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린의 쇼핑 영상이 틀어졌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어치를 구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최민주는 내연녀 김세린을 허위 이사로 등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도왔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세린이 멋대로 쓴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나 발뺌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이 카드로 가방 사고 싶은 거 다 사. 회계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세린이 예쁘게 꾸며야지. 법정에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려 책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김세린은 임신도 거짓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부과 시술 영수증과 심부름센터 직원의 진술서였습니다. 재판장이 윤과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윤은 법관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해서 데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니? 법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매달 5천만 원 달라고 하겠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법원 밖에서 몰래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 집에는 향수 냄새 나는 나쁜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는 저를 싫어해요. 윤의 증언에 법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세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세린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그리고 허위 임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세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직함만 빌려준 거예요. 최민준이 다 시켰어요. 수갑을 찬 세린이 민준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최민준이 시킨 거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예요. 믿어주세요. 세린이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횡령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송 취하해요. 지금 당장요. 빨리요. 지금 취하하면 불리해집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양육권이고 뭐고 나 감옥 가기 싫어요. 빨리 취하해. 제발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이 목탁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종결됩니다. 재판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는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민준은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법원 정문에서 기다리던 강민호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는 엄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수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강민호가 수아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2년간의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수아가 강민호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을까? 우리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윤이 수아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엄마가 지켜줄게. 수아가 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햇살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